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FOMC가 돼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또 추가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밤에 CPI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비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상치를 하회해가지고. 그래서 올랐는데, 저는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너무 솔직히 기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FOMC 이후에 이게 좀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1시간 봉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이 말아 올린 거를 다시 이렇게 FOMC에서 진압이 돼가지고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이런 것들로 트리거를 발생해서 올리면 이게 많이 안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 오히려 좀 안 좋은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CPI 때 올려주고 그 다음에 FOMC 때 내려주는 걸로 통해서 사람들이 혼란이 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슈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뚫어주면 이거 진짜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결과는 진짜 좋았던 게 이제 이런 움직임을 줘서 좋았고,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 점도표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뭐 올해 금리 인하를 2번 한다, 그리고 뭐 3번 한다 이런 얘기 했다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금리가 인하하는 것보다도 동결이 계속 길어지는 게 개미들이 못한다는 거죠. 왜? 실물 경기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산시장만 계속 오르니까 내가 돈을 넣고 싶어도 넣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임계점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보복 소비로 온다는 거죠. 보복 심리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끌을 어디선가 갖고 온단 말이에요. 내 1금융권이 안 되면 2금융권을 갖고 오든가, 2금융권이 안 되면 그 밑으로 가던가 해서라도 돈을 갖고 오던지, 아니면 뭐 만약에 코인만 개별적으로 오른다,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주식을 팔고 오던지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려있는 것들이 알아서 정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결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제가 동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드렸던 거고, 엄청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요. 뭐 지금 당장 차트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윗꼬리가 달리고 뭐하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애초에 이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당히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말아 올리고 눌림목 주고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역헤드 숄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되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내 미국 금리 3차례 이상 인하하는 예상 위원이 이제 0이다. 이제 금리는 아직 멀었다. 금리 인하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상대로 뭔가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시장은 항상, 그리고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동결이 돼서 인하가 됐을 때 보통 자산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 논리로면은, 근데 그 경제 논리로 안 되는 이유가 이 금리를 동결해서 인하하는 구간이 있죠. 금리가 인상을 해서 동결하고 인하하는 이 변곡점이 보통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되게 연착륙을 하듯이 하면 좀 호재인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요때 코로나 같은 빅 이벤트가 오던지, 블랙스완 형태가 오면, 뭐 리먼브라 사태가 오면 그런 것들이 막 파산이 되고 막 경제 위기 같은 게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그 경제 위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방어하는 게 아니고 추격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이 순간에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산이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를 한 다음에 중립금리가 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자산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리 동결이 좀 길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 동결이 될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금리가 막 높아가지고 동결을 하면 자산시장이 어떻게 오르냐 했지만 지금 신고점 다 찍었잖아요. 비트도 찍었고, 물론 그러고 비트는 조정받았지만, 그리고 나스닥도 찍었고 S&P 찍었고 금도 찍었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논리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장의 예상치랑 부합하는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냥 이제 CPI나 FOMC나 뭐 이런 발표를 하는 이벤트들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내 감정 소모와 그리고 내 육체적인 시간 소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안 갈아 넣게 돼요. 그렇죠? 이런 걸 어느 순간부터 좀 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동결일 때는 좀 웬만하면 좀 힘을 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인하가 할 때쯤이 되면 그때나 좀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되고, 이 고래들이 또 이 나쁜 놈들이 제가 계속 그랬죠. 개미털기다, 고래들 매수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하락 기간 동안 이제 이걸 매수했어요. 이만 24만 이더를 매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6월 달에 매크로로 인해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승인되는 시점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요. 이 이더리움 ETF가 만약에 승인되는 시점 기준으로 전에 만약에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면 이걸 통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좀 지지부진해요. 이더리움 이게 많이 오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뭐 별 움직임이 없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데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 아시면 진짜 모든 호재를 다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자산군을 가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 파란 색깔 신호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주고, 이 지점부터 이렇게 올라주고, 이 지점부터 이렇게 올라주고, 이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고각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횡보가 길어야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보시면 이게 2020년에는 보면은 이 부분의 횡보로 인해서 여기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쉽게 뚫었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 올랐는데, 2017년을 보면은 횡보가 좀 길었잖아요. 이 선에서. 그럼 여기서도 지금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면 길수록 이후에 올라갈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CPR로 해서 말아 올리는 걸 보고 조금 불안한 게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봤을 때 대놓고 탈 수 있는 요소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올랐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왜? 개미가 너무 빨리 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번 장을 되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최초로 현물 ETF가 된 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유지 물량이 빠지면서 이뤄진 상승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이제 고금리 상태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적고, 이런 지표들이 있으면 나중에 되게 좋거든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닷컴버블과 같은 알트장이 뭔가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뭔가 마지막 알트장이 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마지막 알트장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아예 평생 없다가 아니고, 근데 그때 이후에 알트는 정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주식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될 것 같고, 닷컴버블처럼 진짜 5만 가지 닷컴 무슨 정보기술 몬텔레콤 이런 것만 붙어도 올라가는 그런 대세 알트장은 요번 상승장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다 맞물려서 좀 되게 재밌는 장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걸리는 건 두 가지인 거죠. 하나가 이제 너무 빨리 올랐다. 여기까지. 반감기 이후에 원래 신고점이 된 시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랐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의 과세인 거죠. 이런 부분까지만 좀 해결되면 진짜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 금투세는 어제 말씀드린 관점을 그냥 그대로 견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금과 그 다음에 빨리 오른 것들은 여기서 식혀주면 됩니다. 횡보로. 그래서 횡보가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 이 이후에 FOMC의 움직임들이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움직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미넌스도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눌림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 좋은데, 안 내려가서 반대로 이렇게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이 도미넌스가 여기서 가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형태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추세가 변곡됐을 때 엄청나게 큰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트장이 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렇게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걸 대비를 해야 나중에 안 놓쳐요. 그러니까 어제 CPI 상황만 봐도 갑자기 알트장이 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있었다가 갑자기 여기서 말아 올려가지고 며칠째 되는 조정을 다 말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때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매일매일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천천히 뭔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시드를 완전히 그냥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뭐 100개로 쪼개가지고 뭐 100일 동안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게 끝나 있을 것이고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본격 알츠에 갔을 때는 이러한 고각으로 말아 올릴 것이다. 자, 보면은 이게 자 여기서부터 이게 언제죠? 4월 13일이죠.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의 조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며칠 만에 회복했다? 이때 보면은 3일 만에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복이 돼요. 알트가 항상. 그래서 이런 걸 모아가는 개념이 지금은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걸 모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알트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도미넌스가 오를 때는 비트를 사고 도미넌스가 낮아질 것 같을 때 조금씩 알트로 바꿔주는 그런 순리에 따르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 대신 그렇게 될 때는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거. 욕심은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근데 욕심은 그득그득한데 알트는 못 버티겠고 어떻게 하죠? 이런 건 좀 모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멤버십에는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매수를 했다. 여기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손절이 났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공포에 매수를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에 가입하실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카톡방 두 가지 링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링크를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닉네임을 설정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